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도 깊어지고 계실 텐데요. 요즘 장세가 정말 상담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2시간씩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죠. 오늘도 저희가 2시까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계속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화는 02-377 이번에 0269번으로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요.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오늘 2시간 동안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많은 분들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유튜브에 올리셔도 저희가 중간중간에 봐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의 매수가, 종목명,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틈틈이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전화가 조금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다, 전화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봐드릴 테니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조금 반등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4%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1%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가 조금 반등이 나가고 있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졌죠.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거기를 뚫고 올라가는 부분이고, 최근에 만들어졌던 정고점 890포인트를 넘어가나 마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 단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지수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거랑 좀 다를 겁니다. 지수가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거 왜 이렇게 내 종목은 안 가는 것 같지? 라고 생각을 하실 만한 상태일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지수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0.46%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500종목 이상이 하락을 하고 300종목 정도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의 종목의 비율이 하락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그게 더 심해요. 왜냐하면 1%나 급등이 나왔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1%가 급등이 나왔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상승 종목은 630개고요. 하락 종목이 910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다는 것을 살펴보게 된다면 수급 쏠림 현상이라고 합니다. 돈이 한쪽으로 쏠려가가지고 시가총액이 커진 종목들이 더 커지다 보니까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종목들이 조정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정 장세에 가깝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지수가 올라온다고 해서 지수가 버틴다고 해가지고 네 종목까지 같이 가고 있는 대세 상승장이라고 할 만한 장세는 아니고요. 실질적인 조정 장세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쏠림 현상, 수급 쏠림 현상이 있고 난 다음에는 조금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2023년 6월부터 해가지고 8월 정도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 장세가 지금 장세랑 굉장히 비슷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 때가 무슨 장세였는가 하면요. 저 당시에도 올라가는 종목에 비해서 내려가는 종목이 조금 더 많았던 시기인데도 증시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 때는 무슨 테마가 있었는가 하면은 2차 전지 테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스코 홀딩스부터 해서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금량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테마로 만들어져가지고 주가가 급등 나오고, 2차 전지만 간다라고 해도 이상할 게 아닐 정도로 2차 전지 테마가 묻은 종목들은 급등이 나오고 시세를 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싹 다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가요 하는 장세가 끝나고 2차 전지 테마가 끝나니까 조정이 좀 깊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AI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관련주가 아니면 안 가요라고 할 만한 정도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신고가 쓰는 종목들도 지금 꽤나 많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 쓰는데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가죠? 그리고 내 종목도 이거 반도체 장비 업종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가나요? 하는 종목들도 있다는 겁니다. 테스와 같은 그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거 반도체 업종이라고 해서 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갑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이라고 해서 전부 다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 종목들, 시세를 계속 내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내다 보니까 그 종목들만 가지고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그 대표적인 반도체 업종에서 엮이는 것이 역시나 삼성전자라던가 그리고 SK 하이닉스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역시나 이 종목들이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지수가 밀릴 이유는 없고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속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갈까 하면 그게 당연한 시장인 거죠.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신고가 쓰고 있는 종목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신고가 쓰는 종목들로 돈이 몰리거나 쏠림 현상은요.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인 시장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코인을 사야 하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요. 야, 6천만 원일 때 내가 사놨으면 지금 1억이 됐다는 말은 4천만 원 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6천만 원 살 정도의 배짱도 없으면서 샀으면 뭐 1억이 될 때면 4천만 원 벌었다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서 나만 없는 것 같아. 지금 저거 나만 없기 때문에 내가 저걸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고 주식 시장도 거의 최근 뭐 3년간 보면은 침체기가 들어갔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코인 주식도 재미가 없고 부동산도 별로 재미가 없는데 야, 코인 급등주 보니까는 저거 사면 재밌을 것 같고 주식도 막 급등주 묻지마 급등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거 사면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종목, 꼴배기 싫은 종목을 정리해버리고 팔아버리고 그쪽으로 옮겨버리는 그런 매수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종목, 손절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데 올라가는 종목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돈이 그쪽으로 다 쏠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 현상이 오래 진행이 되면 진행될수록 결국은 고점에 물리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상승이라는 것은 없다는 걸 여러분들도 주식을 아마 오래 해보신 분들도 아실 거고 오래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1, 2년 동안 주식을 해오신 분들도 다들 알지 않겠습니까? 아, 상승이 영원하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영원할 줄 알고 좋다고 해서 샀더니 물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여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도요. 결국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가다 보면 결국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미국장이 조정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큰 충격이 오거나 할 수 있겠는데 다우존스라든가 지금 나스닥이라든가 S&P 그리고 반도체 지수까지요. 전부 다 조정이 조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지수가 조금 조정이 들어간다면 아마 우리나라도 따라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니케이도 꺾여가지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약간 버티고 있는 것이 조금은 의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조정이 들어가는 게 실질적으로 차트적인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놈은 가면서 안 가는 놈들이 안 가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질적인 조정이 들어올 수 있겠는데요.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될지는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 시장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선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트에 우리가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놓고 위아래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위쪽으로 올라올 때는 2680포인트가 넘어가게 된다면 아,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을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부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2620포인트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외부적인 조정입니다. 바깥으로 보여지는 조정이 시작이 된다는 건데 이 포인트가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80을 넘어서게 된다면은 내부적인 조정이 끝나고 이제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2620포인트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외부적인, 내부가 아니라 이제 외부적인 조정을 조금 주려고 하는 거구나. 외부적인 충격이 올 테니까 그럼 지수가 빠질 때 우리는 매수하려고 대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능하시다면 현금을 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고요. 현금이 있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함부로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지 자리를 좀 정해놓고 가격을 정해놓고 우리가 대기하는 것이 좋은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추가 매수하면 될까? 내 종목 이걸 정리하고 다른 게 옮기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고민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2시간 동안 풀어드릴 거니까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KEC KEC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500원에 한 5% 정도 되는데 좀 더 사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투자를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뭐 오늘만 하고 치울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예. 앞으로 꾸준히 투자를 할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추가 매수라거나 비중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확실하게 내가 터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추가 매수라거나 비중을 늘린다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은 내려갈수록 무겁게, 제 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려갈수록 무겁게. 내려갈수록 무겁게. 네, 올라갈수록 가볍게 하는 것이 비중 관리에 있어가지고 가장 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 매수를 1,5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현재가가 1,500원인데 내려갔나요? 안 내려갔나요? 안 내려갔는데. 안 내려갔으면 요즘...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방금 이야기했던 걸로 토대로 현명하시니까 아마 터득이 가능할 건데 어때요?
지금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되는데 그렇죠. 요즘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좀 머물고 있고 지난번에 짱대 양봉도 하나 세우고 그래서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건데 제가 두 번째 제 말을 따라해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기 생각에 속지 마라. 따라해보세요. 자기 생각에 속지 마라. 네, 그 다 망고 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버티는 것 같고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맞아요. 착각입니다. 여기서 버티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냥 수익을 지금 5%밖에 안 샀지만 올라갈 때 그냥 좀 팔아가지고 떨어지면 또 사지 뭘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려가주면 내려가는 대로 우리는 그냥 비중을 늘려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려갈수록 무겁게 가져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버티는 것 같다고 지금 산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뭐 며칠이나 지켜봤다고 이걸 지금 뭐 여기서 뭐 바닥이라고 확정을 지으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속지 말고 내려갈수록 무겁게라는 그 원칙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은 주식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걸 자꾸 깨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원칙을 깨버리고 내려갈수록 무거워야 되는데 그 멘토님 말이 맞는데 여기서 버티는 것 같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다고요 라고 하는 건데 그게 누구 생각이라고요? 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원칙을 다 깨버리고 원칙 같은 게 의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지게 되고 기준이 없어지다 보니까 얼토당토 안 한 행동을 해서 얼토당토 안 한 매수가와 얼토당토 안 하는 뭐 종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자꾸 이렇게 유혹을 당해가지고요. 그래서 주식을 나를 제어를 잘해야 됩니다. 이 종목이 뭐 잘 나고 못 나고가 아니라 나를 제어를 잘해야 돼요. 어쨌든 KEC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자동차 부품 업종인 건 알고 계시죠? 그죠? 예,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어떤 반도체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쪽으로도 엮이고 반도체 쪽으로도 엮이는데 회사가 지금 보시면은 좋은 상황 같으세요? 아니면 나쁜 상황 같으세요? TV 보고 계시면 올해 지금 영업이익을 한번 보세요. 별로 안 좋네요. 네, 별로 안 봤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뭐 적자 1년, 2년 날 수 있어요. 기업들 뭐 1년도 날 수 있고 2년도 날 수 있고 3년도 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냐 안 됐냐인 건데 지금 이제 적자가 나고 있는 것들이 반영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아직까지 적자가 해소가 되어 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반영이 조금 더 깊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자리에 머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올라는 갈 수 있는 기업인가 하면 올라갈 만한 재료는 충분히 있는 기업이고 올라갈 힘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내려갈수록 무겁게 잡아간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서 내 생각에 속아가지고 추가 매수를 덜컥 했는데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답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주가는 여기가 지금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주가가 내려가게 된다면은 지난 전저점 자리라고 할 수 있죠. 여기 1,200원 자리. 이 자리가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해가지고 저기서 지지가 된다면은 한 5% 정도 비중을 더 실어서 10%까지 늘리시고 만약에 저기서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1,000원 자리까지 내려가면 얘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1,000원까지 내려가면 그 다음 반등을 노리면서 1,000원에서 이제 비중을 또 한 10% 정도 늘리셔가지고 20%까지 늘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무겁게가 되는 거죠. 원리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럼 내려갈수록 무겁게 했다가 올라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갖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가볍게 바꿔야 되나요? 매도해야죠. 매도해야 됩니다. 근데 전량 매도하지 마시고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일부 실현시키면서 좀 챙겨가서 가볍게 만들어놨다가 또 내려가면 어떻게 하면 되죠? 또 잡아야죠. 그래서 또 무겁게 올라가면 가볍게 내려가면 무겁게 올라가면 가볍게 이것만 반복하면 주식은 돈 버는 게 너무나 뻔한데 이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원칙을 깨버리거든요. 누구 생각 때문에요? 내 생각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만 잘 지켜서 가면은 어떤 종목도 수익을 못 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하무적인 거예요. 그 원칙만 잘 지켜서 가면 돼요. 내려갈수록 무겁게 올라갈수록 가볍게만 잘 지키면은 어떤 종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이 종목에서도 지금 비중 괜찮고 매수가도 괜찮으니까 더 이상 손대지 마시고 내려갔을 때 무겁게 하는데 1,200원을 기준으로 잡아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고요. 올라오면 5%만 비중 들어간 걸로 간단하게 수익을 내고 다른 종목도 분명히 있으니까 다른 종목도 똑같은 방식으로 내려갈수록 무겁게 올라갈수록 가볍게라는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DI 41만 2,500원이에요. 다시 한번요. 삼성 SDI인가요? 네. 네, 41만 2,500원. 42만 2,500원에 네, 15%요. 사신 지는 뭐 일주일 조금 안 되셨나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이거를 매도 시점이 어느 정도? 일단 지금 시청자님이 들어가신 이 자리에서 지금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시청자님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걸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신 건지 그러니까 단타성으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간 건지 제가 정확하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중기적으로요. 중기적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단타가 아니면 무조건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기적인 투자도 스윙 투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장기 투자의 일환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단타성으로 들어간 건지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간 건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타이밍을 정말 안 좋게 잡으신 거고 비중도 좀 이상하게 들어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 SDI라고 하는 이 기업은 지금 고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환이라고 하죠. 방향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방향을 위쪽으로 가고 있다가 이제 아래쪽으로 꺾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보통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네.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뀌어 나간 걸 장기 투자로 가져간다는 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올라가는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해야지 내려가려고 하는 그 찰나의 초입부에 있는 종목을 장기 투자라고 한다는 게 중장기로 본다는 게 어떻게 그 말이 되는 투자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SDI를 중장기 투자로 잡고 가져갔겠다라고 하면은 아니 물론 기업이야 좋은데 추세가 한번 바뀌어 나가게 되면은 그 추세 따라 가지고 오랫동안 하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좋은 기업들도 그래요.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빠지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이 찰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투자 관점을 너무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요라는 거고요. 단기 투자로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이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이 자리에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매매 기법은 없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기법 중에서 이 자리에 매수해야 된다라는 기법은 없어요. 결국은 지금 이거는 단기적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그냥 우여곡절 끝에 잘 잡았는데 뭔가 운이 좋아가지고 수익이 조금 단기적으로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결국 이거는 단기적인 반등에서 그칠 것이고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하면은 지난 전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40만 7만 원 정도까지가 이렇게 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폭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그까지 안 가고 밀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건 내려가는 도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47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회복이 된다면 거기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빨리 챙겨 나와야 되는 단타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대응해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다면은 이런 종목은 접근하지 않고 중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은 좋은 종목을 싸게 사가지고 중장기를 해야 되겠죠. 올라가기 직전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올라가는 초입부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내려가려고 꺾여 있는 종목을 누가 장기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이 말씀을 들어보고 네, 그래서 그거는 잘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은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SDI가 좋은 기업은 맞아요. 근데 좋은 기업만 찾다 보면 비싼 가격에 물리게 되어 있어요. 주식은 원래 그래요. 좋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 좋은 걸 찾는 게 투자인 거예요. 지금 다 누가 봐도 좋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안 좋은데 앞으로 좋은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좋은 기업인데 안 좋다라고 하기엔 그렇고 꺾여 있는 상태고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승이 다시 이렇게 막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오긴 조금 힘들 것이다. 만약에 파동상으로 올라오게 된다 하더라도 한 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대형주들의 특징은 순식간에 한 방에 빵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매도 타이밍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멀다고 빠지기도 하고 하루가 멀다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야금야금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 지금 팔아야 되나? 어제 팔아야 되나? 오늘 팔아야 되나? 내일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좀 피폐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을 단기 투자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좀 좋지 않고 장기 투자로 본다라고 한다면 다른 타이밍에 잡으시는 게 어떨까? 이거는 지금 이제 고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들어갈 만한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HLB 생명과학이요. HLB 생명과학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4,500원에 50%. 전화가 잘 안 들려서 그런데 만 얼마요? 14,500원에 50%요. 이것도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놔야 되나 어떻게 조금 더 가지고 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진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가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에게 전화해갖고 막 때려 맞춰주세요. 이거 지금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하면서 약간 점쟁이를 만드는 그런 상담이거든요. 사실 이런 자리는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가는 걸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계속해서 24시간 봐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상담 한 번만으로 뭐 정답을 찾고 뭔가 전략을 짜기는 되게 힘들어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걸 보고 대응을 해야 되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모습인데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라면 손절을 안 해야 될 거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거 더 이상 안 갈 것 같은 느낌이라면 팔아야 될 거고 더 갈 것 같은 모습이네라고 하면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모습도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더 가네 안 가네 하고 있는 게 그냥 점쟁이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럼 HLB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일단 결론적으로 본다면 돈은 못 버는 기업이고요. 그냥 우리가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런 걸로만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HLB 생명과학도 결국은 칼렐리 주마비입니까? 뭐 하여튼 이런 거 뭐 상업화해가지고 뭐 신약을 만드나 마네 이렇게 해가지고 신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걸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새로운 어떤 이제 매출처라던가 영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종목들은 이 기업의 가치, 실질적인 가치가 뭔가 상승을 했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이슈가 있어야지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HLB 관계자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이슈를 뉴스에다가 누가 내겠습니까? 비밀리에 뭔가 진행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HLB라고 하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요 지금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부자들만 좀 알 수 있겠죠. 그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요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이거를 더 갈까요 안 갈까요라고 물어보면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뉴스가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를 지금 전 시청자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아마 시청자님도 모르겠죠, 그죠? 이 기업에 대한 뉴스가 더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HLB 생명과학의 내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뉴스가 더 나올 거니까 가져가세요 하는 것도 웃긴 거고 뉴스가 없으니까는 그냥 파세요 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청자님이 알아서 해야 되는 매매예요. 원래 이런 자리가 고가에 이렇게 급등 나와가지고 뉴스 가지고 하는 매매는요. 시청자님이 시세를 보고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담해봤자 정확한 정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자꾸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시청자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때려 찍는 사람들은 생기겠죠. 더 갈 겁니다. 한번 가져가 보세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에이 안 갈 겁니다. 파세요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더 가면은 더 간다고 하는 사람이 맞았으니까 나 이제 저 사람 방송만 봐야지 하게 되는 거고 내려간다 했던 사람이 만약에 맞게 되면 올라간다는 사람 틀렸네. 내려간다는 사람이 맞네. 저 사람 방송만 들어야지 하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상담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가 매매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급등주 매매라고 하는 게 자기가 자기 원칙으로 매매를 해서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할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파악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자리에 왜 이렇게 비중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있습니까? 아이고 근데 운이 좋았네요. 운이 좋아서 지금 수익이 그래도 약 수익이 한 10%라도 나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 정도면 지금 빨리 챙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절반 정도 파셔가지고 일단 비중을 줄이시고 여기서 더 가면은 요 위쪽에 17,500원짜리 뚫을 때 거래량이 좀 발생된다면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더 가게 된다면은 더 가져가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켜가지고 올라가면은 우리가 올라갈 때 뭐 2만 원이 됐든 19,000원이 됐든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을 차트를 보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지금 빨리 파셔가지고 수익을 챙기시고 더 가는 거 욕심 부리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이걸 보면서 이제는 이제 매도를 좀 이렇게 분할 매도하세요라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내일 돼가지고 내일 보니까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 이거 2만 원까지 아니다 이거 3만 원까지 갈 정도의 힘이랑 뉴스랑 재료구나. 야 3만 원까지 가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상담한 사람한테 제가 전화 걸어가지고 어제 제가 HLB 생명과학을 분할 매도해라 했죠. 팔지 마이소 그 3만 원까지 갈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전화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담을 때려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 때려 맞추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략을 짜세요. 결국 지금은 어울리지 않는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절반 매도하시는 걸 먼저 추천드릴 거고요. 17,500원짜리가 고점입니다. 이걸 뚫으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걸 뚫게 된다면은 19,000원 내지 2만 원까지 올라오는 힘을 보고 어디서 매도할지를 스스로가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운이 좋게도 지금 물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익 중이기 때문에 14,5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굳이 손실 나면서 물려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4,500원이 빠지게 된다면은 그냥 본전에서 매도하신 다음에 이런 매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다른 시청자분들도 고가 매매는 정말로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자기 실력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I 테크놀로지. SKI 테크놀로지요. 테크놀로지.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72,200원에 5%. 72,200원에 5%. 뭐 매수가가 높지 않고 비중도 적절하네요. 네, 예, 일단 지금-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지금 이게 지금 73,500원 정도 가니까 또 흘러내리고 이래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싶어서요. 우리가 이제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좀 멀리 보고 저 멀리를 보고 간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 여기서 약간 갔다가 안 갔다가 섰다가 이랬다가 하는 게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멀리 보면 괜찮죠.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뭐 부산에서 이제 서울 가는 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버스 기사님께서 버스가 이렇게 뭐 지금 여기 좀 태워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 전 지역에 좀 태워야 될 사람이 있어서 약간 오른쪽도 가고 왼쪽도 가고 밑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약간 거기서 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 방향을 우리는 서울 갈 거기 때문에 목적지이기 때문에 출발하고 뭐 한 10분 동안 왔다리 갔다리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별로 그걸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목적지가 뭐니까. 근데 바로 코앞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일 수 있죠. 이거 서울 가는 거 맞나? 왜 서울 간다는 차가 왜 창원으로 가지? 아니 왜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 왜 여기로 가지? 일로 가지? 야, 이 뭐야 이거 지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SKI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 종목이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한 12만 원대나 15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아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코앞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조그만 움직임에 여기서 뭐 흘러내리는 것 같고 올라갈 것 같고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쓸 거예요. 그죠? 근데 네. 만약에 지금 그런 목표가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야 땡 잡아놨다 아무 생각 없이 잡았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빠지는 거 아니야?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지? 올라가는 게 맞나?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은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슬기롭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점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덜 고통받아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이거를 뭐 멀리 보고 투자할 생각이라던가 뭐 기업의 가치를 판단했다거나 이게 아니라 단순히 차트의 시세 노름에 지금 따라 들어가셨다가 여기서 잠깐 이렇게 밀리는 것 같으니까 또 팔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오늘 좀 올라오는 거 보니까 가져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내일 좀 빠지면 팔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마 계속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게 되면 누가 괴로울까요? 제가 괴롭죠. 맞아요. 잠도 안 오고 매일같이 주식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하지 말고 좀 이제 배우고 알자라는 거예요. SKI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기업이 나쁜 기업인가 하면요. 좋은 기업이죠. SK 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돼가지고 상장이 되었는데 역시나 뭐 방막 제품, 그러니까 2000전지 쪽이라든지 뭐 방막 제품 이런 것들 하고 있고 뭐 역시나 전기차 쪽으로 엮여 있기도 하고 나쁜 기업도 아닌데다가 여기 보면은 지금 실적도 2022년엔 적자가 좀 났긴 났습니다만은 흑자가 다시 나고 있고 요즘에 리튬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다 하고 전기차도 좀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도 잘 되고 있다 하고 나쁜 기업이 아닌 거잖아요. 따져놓고 본다면 그죠. 네. 그럼 좋은 기업인데다가 주가가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상태가 지금 2년 동안 여기서 머물고 있단 말이죠. 신규 상장주는 2, 3년 정도가 지나면 바닥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얘는 지금 초반에서 좀 빠지는 듯 하다가 밀리고 빠지는 듯 하다가 또 밀리고 빠지는 듯 하다가 밀리고 하다가 반복을 하다가 지금부터는 안 빠지고 여기서 버티고 있는 자리거든요. 아니 좋은 자리에 좋은 매수가를 잡아놓고 그렇게 일일비하실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좋은 자리에 좋은 매수가를 잡아놓고 좀 멀리 가면서 가져가면 될 거를 좀 멀리 보고 가져가면 될 종목을 지금 바로 코앞을 보고 계시니 참 그 스스로의 인생을 참 괴롭게 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시지? 이건 가만히 갖고 가면 되는 거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투자 방식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냥 멀리 보고 가져가시면서 여기서 뭐 73,000원에서 밀립니다, 멋집니다, 저점니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10만 원 이상 네. 가져간다 생각하고 10만 원 이상 아니면 안 판다 생각하고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죠? 네. 10만 원 아니면 안 팔래 하면은 뭐 8만 원이 오든 9만 원이 오든 나는 안 팔 거잖아요. 10만 원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잡고 가져가는 게 맞고요. 지금 이 자리가 바닥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얘가 한 57,000원이나 58,000원까지 밀린다면은 비중이 적어가지고 저는 비중을 좀 더 늘려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58,000원이나 뭐 한 6만 원 이하로 밀리게 된다면 비중을 5% 정도 더 실으셔가지고 한 10% 가져가시고 올라가면은 한 10만 원이나 9만 원 이상 아니면 안 판다 생각하고 그냥 목표를 좀 정하세요. 지금 이 앞에서 그냥 바로 앞에서 자꾸 놀아나지 마시고. 예. 아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스스로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가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지 주식에 돈이 벌립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산과 부평과 안산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토요일에는 제가 부평을 먼저 갈 겁니다. 부평에 있는 세브웰 워크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능 빌딩 검색하셔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오후 1시에 강연을 시작할 거니까요. 많이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안산으로 갑니다. 안산은요. 대동서적이라는 건물을 찾아서 오시면 되는데요. 대동서적 건물 안산 북스터디 3층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후 1시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몸만 오시면 돼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강의 재밌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에 올려놓은 종목들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상담을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나노신소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소재를 16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비중이 20% 정도가 됐네요. 일단 매수가가 그렇게 좋은 매수가까지는 아니죠. 상당히 조금 높은 쪽에 속한다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실적도 그런대로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관심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OLED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막 관심사가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의 행태를 본다면은 나노신소재가 지금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전지 쪽으로도 엮일 수 있고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도 엮일 수 있고 반도체라든지 OLED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쪽으로 막 엮이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 테마가 좀 형성이 되어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테마가 올라오고 있을 때 이제 복불복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는 매수의 흐름과 인기라고 하죠. 이 인기가 남아 있으면은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갑자기 그런 기염을 토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이제 한미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에서 머물다가 급등하고 올라가 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됐죠. 그러니까 위에서 머물다가 급등하는 케이스들이요. 운이 좋으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10개 중에 1개 정도만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통 여기가 고점이 되어가지고 박스권을 그리면서 밑으로 다시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면 10% 정도의 확률로 여기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거고요. 한 나머지 90%의 확률로는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가능성이 희박한 10%를 노려볼 것인가 가능성이 풍부한 90%를 보고 대응을 할 것인가 이거든요. 저는 90%를 보고 대응하라고 하죠. 사람들은 뭐 90%를 노리고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좀 안전하게 해라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 힘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다. 오늘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번 주 중에 16만 원 선 정도까지는 터치를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 터치를 했을 때 저는 90% 확률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비중을 절반 내지 3분의 2까지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이제 10% 노려보는 거예요. 비중을 줄였으니까 그 적은 비중으로 10% 노려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로또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1,000만원치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적은 비중 5,000원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확률이 낮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비중을 저는 지금 현재 비중으로 따진다면 10% 미만, 그러니까 5%대까지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슈팅이 나온다면 나머지로만 약수익을 내고 그냥 나오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서 비중을 줄였는데 더 이상 안 간다 하면은 그냥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약손절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시청자님이 수익을 내기 유리한 자리가 아니죠. 고점에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점에 잡아놓고 수익 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오만과 욕심이 아닐까, 그런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본전에서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고 가능한 한 본전에서 최대한 정리하는 쪽으로 보고, 본전까지는 지금의 힘을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터치할 때 잘 매도하셔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NK 금융지주를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고요. 8,5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 그리고 10% 정도 비중을 잡고 계시네요. BNK 금융지주가 사실 이제 은행주들이요, 나쁘냐라고 하면은 아유 좋죠. 왜냐하면 이 은행주들이 지금 그 대출 이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높아지게 되면서 이자가 정말 돈이 많이 벌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나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7천억씩 영업이익과 8천억씩 영업이익을 냈던 회사가 금리 인상을 하니까 1조 원까지 영업이익이 늘어나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은행들 기억하실 때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자가 올라가니까 이거 영업이익 좋아지겠다. 물론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앞만 본다면, 단면만 본다면 그럴 수 있는데, 반대편에서는 대출해줬던 돈들의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자를 제대로 못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실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BNK 금융지주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BNK 이제 부산은행이라든가 우리 경상도 쪽에서 이렇게 거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이제 요즘에 다들 PF 대출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동산 PF 대출. 요런 쪽에 돈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재무제표상에서도 키움증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재무제표상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 PF 및 여신 부실 우려가 커서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했다라고 하죠. 충당금이라는 것은 내가 번 돈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고 확충을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번 돈 가지고 근데 좀 있으면 나 빌려준 돈도 날릴 것 같으니까 이걸 날리는 거에 좀 이렇게 메꾼다 생각하고 남겨놔야 되겠다 생각해서 쓸 수 없는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은 돈을 벌긴 벌었는데 이 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쟁여놨다라는 겁니다. 왜요? 손실 날 걸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요. 그게 이제 충당을 해놓은 건데, 충당금 자체가 작년만 하더라도 충당금을 많은 은행들이 충당금을 저축을 해놓고 비축을 해놨는데 그게 다 날아가 버렸죠. 왜냐하면 진짜로 부실 그 채권들을 전부 다 상각 처리라고 합니다. 이거 돈 날렸다 생각하고 이 돈으로 충당을 하자라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충당을 계속 해놓고 있는데 그 충당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까지 간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PF 대출부터 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문제들이 전부 다 끝이 났느냐 하면은 아직도 진행 중이죠. 왜냐하면 고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가고 있고, 아직까지 미분양 속출하고 있고, 건설 중단된 그런 건설 현장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은행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라던가 부담, 부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적자 예상까지 하고 있죠. 충당금 이런 것들 때문에도요. 어쨌든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BNK 금융지주가 지금 상황에서 좋은 기업인가 하면요, 좋지는 않은데, 사람들은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부동산이 뭐 어쩌고 뭐 부실이 어쩌고 이런 건 모르겠고, 이자가 올라가서 고금리니까 은행 관련주들 돈 많이 벌지 않을까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몰려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고객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증권사에서 계속 추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는 여러분들의 수익이 나고 안 나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뭘 사서 팔아가지고 수수료 얼마나 내가 남겨 먹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 수익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금융 쪽은요,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분위기, 물 들어오는 이 분위기 있죠.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로 인해서 가지고 금융주로 돈이 들어올 때 금융주의 어떤 상승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 상승은 헛상승, 허상이다. 그러니까 실체는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만 올라간 거기 때문에 거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거품을 이용해서 잘 나가자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금융주 들고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것도 역시나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본전까지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요. 본전에서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금융주는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 때는 별로 안 들고 있는 게 좋아요. 인상기와 인하기 때 가장 변동성이 심하고 가장 충격을 받는, 재무적인 충격부터 해서 경영 환경의 충격을 받는 업종이 금융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그런 시세 노름에 놀아나지
하지 말자. 저는 매도 의견을 깔끔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제로투세븐입니다. 제로투세븐을 지금 7,4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셨고요. 비중은 25%인데요. 비중이 조금 많으신 편이네요. 그렇게 싼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비싼 가격은 아닌데 아래쪽에서 본다면 그렇게까지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비중이 25%라서 조금 피곤하다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주가가 내려갔을 때 사면 좋은 걸 올라갔을 때 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로투세븐 저는 들고 가는 거 별로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적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 기업인데다가 제로투세븐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유아용품들 이런 것들 팔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저출산 관련주로 엮이게 되겠죠. 우리나라 저출산 심각하다는 뉴스가 뭐 1월, 2월, 3월에서 지금 매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5월, 6월, 7월, 8월, 9월, 12월까지 올해는 계속 저출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게 상당히 심각해요. 여러분들도 다들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한 학년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의 평균 학생 수가 40명이라고 하죠. 저는 한 반에 40명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한 반에 40명인데 그게 7반, 8반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한 학년이 40명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체감하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정책적인 이야기들이 총선 전후로 해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저출산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뉴스에 의해서 얘는 한 번씩 끌어올려지거나 한 번씩 튀어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출산 이야기 안 하면 그게 좀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심각한데 저출산 정책을 안 내놓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겠다. 그럼 주식은 그런 이야기와 뉴스 때문에 급등이 나오니까 얘는 급등이 나오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져가는데 별로 부담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격을 좀 더 싸게 들고 있으면 수익 낼 확률이 높은 건데 지금은 그렇게 싼 편은 아니라서 수익이 나더라도 남들 막 30% 수익 날 때 나는 한 5%에서 10%밖에 안 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튀어 오를 때마다 그 튀어 오르는 힘은 그때그때 결정이 되겠죠. 어떤 날에는 저출산 테마가 너무 강하게 형성이 되어가지고 막 상한가 2반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어떤 타이밍에는 그 뉴스라든가 내용이 좀 약해가지고 한 15% 급등 나오다가 꼬리 달고 바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갑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뉴스의 힘과 그때의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상승의 폭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 올라간다라는 걸 보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면 판다라고 생각하고 파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과거에도 저출산 관련 이야기도 급등이 나온 기업이긴 한데 그렇게 나올 때마다 평균적으로 거의 뭐 한 2배 정도는 올라가던 기업이더라. 그러니까 6,000원이면 한 1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럼 12,000원까지 올라간다고 예상을 해놨는데 꼭 12,000원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죠. 올라오는 족족 팔아내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왜? 저기까지 안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오는 힘에 따라 가지고 팔면 된다.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LB 세미콘 LB 세미콘이고요. 7,500원에 30%. 7,500원에 500원. 30%요? 예. 비중이 조금은 부담되실 것 같긴 한데 뭐 그거는 뭐 시청자님이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비중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코멘트를 더 드리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뭐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면 조금 줄이시면 되고요. 감당이 된다 싶으면은 그냥 이 비중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 감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LB 세미콘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요.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바닥이 아닐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두 가지 전략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6,000원대나 6,300원대가 밀리면은 손절하는 전략이 첫 번째가 나올 거예요. 바닥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요. 그러면 6,300원 밀릴 때 손절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두 번째 전략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기 한 4,800원 정도 자리가 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기서 추가 매수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손절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한 10%대 손절을 해야 되는데 시와 한 5%대 손절을 해야 되겠네요. 이 15%의 손실 금액이 감당 가능하시면 30% 비중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1,000만 원 투자했는데 그게 30% 비중이고 1,0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내가 15% 손절할 때 150만 원 날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건 괜찮은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손실금액 기준으로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시청자님은 만약에 손절하시게 된다면은 15%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금액이 제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스스로가 잘 판단하셔가지고 와 이거 좀 아프겠는데 싶으면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요.
그 정도는 뭐 투자하다가 날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범함이 있다면은 이 비중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중은 시청자님이 스스로 오늘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실이 싫어가지고 추가 매수 한다면은 추가 매수는 한 30% 정도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30% 빠진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내려갔을 때 내가 팔 건 아니기 때문에 손실 난 건 아니라 상관없는데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 추가 매수를 할 만큼의 여유가 있냐는 거죠. 현금이 있냐 없냐예요. 추가 매수 할 거면 당연히 현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추가 매수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습니까? 하면은 지금 30% 비중 사셨기 때문에 30% 비중을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60%가 늘어나야 돼요. 총. 그러니까 총 60%까지 내가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그죠? 시청자님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릴 겁니다. 그건 시청자님이 결정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빠지면 15% 손절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느냐. 이걸 잘 생각해서 투자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올라오게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다 올라오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비중이에요. 왜냐하면 올라간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다다익선이죠. 30% 비중이 뭐예요? 100% 사야지. 올라갈 거란 것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비중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서 사게 되면은 욕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중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내려갈 걸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 있는데 그 그릇만큼 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그릇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그릇은 쪼매나면서 뭔가 욕심만 많아가지고 비중을 많이 늘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조심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네요. 일단 LB세미콘은요. 지금 분위기로만 따진다면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기업이죠. 왜냐하면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보시면은 회사가 적자가 나고 있고 실적도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하거나 반도체 이렇게 장비를 하는 기업들이요. 지금은 조금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감산을 했죠. 반도체 생산을 안 하죠. 그런 분위기들 때문에 사실상 매출이 더 증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마 이 기업도 지금 이 매출 기대감으로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엔비디아부터 해서 요즘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튀어오르다 보니까 아마 일시적으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분위기 잘 탄다면요. 그러면 아마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매도하시길 바라겠고 비중에 대한 문제는 스스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정을 해서 지금 본전 근처니까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비중을 줄이시든지 그대로 가져가시든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두산 테스나 두산 10%. 테스나 네. 비중이요? 비중은 10%고요. 네. 43,000원에 지금 그 평단가가 43,000원이에요. 그럼 추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낮추신 거네요. 예. 그래요. 뭐 일단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수익이 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네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제조 관련 이런 뭐 제품들을 만들고 테스트 그런 장비들을 만든다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지금 분위기 타가지고 약간 약반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 반등이 네네. 나올 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미친 듯이 끝까지 올라갈 거라고 착각을 해요. 지금 이 테스나라고 하는 이 기업도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예. 이미 엄청나게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뚫고 올라가기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낮아요. 낮은 확률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확률상으로는 보통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고 그 고점을 만들고 있는데 그 고점에서 다시 고점을 뚫고 신고가 쓰고 올라가는 기업들은 10개 중에 1개 정도의 기업이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한 10%의 확률로만 올라가고 나머지 한 90% 확률로는 그냥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게 좋을까요? 10% 확률을 걸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가져가 보실래요? 아니면은 90% 확률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수익을 조금이라도 챙겨내면서 안전한 매매를 한번 해볼까요? 안전한 매매를 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반등이 네. 나와서 수익이 좀 나고 있을 때 뭐 하시는 게 좋냐 하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매도를 하다가 이 자리가 이제 우리가 41,000원짜리가 최근에 만들어지면서 저점이 형성이 되고 반등이 나갔는데 이 자리가 무너지면은 다시 또 25,000원대라든지 저 밑으로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41,000원이 무너지게 되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손절할 바에야 저 같으면 기회를 줄 때 좀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기업이 전망이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자꾸 맞추려고 하지만 그런 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결국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걸 챙길 수 있냐 못 챙기냐는 누가 선택할 문제예요?
네, 본인이. 네, 내가 지금 선택한 문제고 우리 왜 효도도 네. 그렇잖아요. 지금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할 수 있고 안 하고 누가 선택하는 문제예요. 아, 별거 아닌 거예요, 선택하죠? 그게. 그러니까 슬기롭게 하자라는 게 자꾸 내 욕심에 환장을 해가지고 내 욕심에 눈이 벌어가지고 이게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내 생각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지금은 단기 네. 반등, 추가 매수한 것부터 일단은 비중 줄이시라.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분위기가 네. 살아있기 때문에 5만 원대까지 이상 가져가 보는데 안 가면 전량 매도해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답답하신 분들이 많이 해결이 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2부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길 바라겠고요. 전화도 계속해서 주시면은 2부에서도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만나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